안녕하십니까. 저는 Global Vectors for World Representation 이라는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이승태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제프리 패닝턴, 리차드 소철, 크리스토퍼 D 매닝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입니다. 네, 글로브는 2014년에 나온 단어 임베딩 방법론입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기존 방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단어 임베딩 방법론에는 LSA와 워드2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LSA는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고려하지만 애널러지 태스크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널러지 태스크는 단어 간의 의미를 유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킹하고 맨이 있고 이곳에 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은 여기에 우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LSA는 이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워드2백은 윈도우를 사용해서 주변 단어를 고려해서 또 단어 간의 의미를 유추를 잘하지만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글로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만든 단어 임베딩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 X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I like NLP, I like pizza라는 세 문장에 대한 매트릭스 X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1일 때는 이제 양쪽에 있는 단어만 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라는 단어 옆에 M이 하나 있고 like가 하나 있고 like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I라는 단어 주변에 M이 하나, like가 두 개,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이라는 단어의 주변에 I,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원소의 값은 i번째 단어가 등장했을 때 윈도우 내에서 j번째 단어가 등장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기호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기호는 그냥 행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는 co-occurrence probability라는 값도 정의를 합니다. co-occurrence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이 PIK로 나타내며 조건부 확률로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가 의미하는 바는 i번째 단어가 등장했을 때 k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JK분의 PIK라는 값은 이제 i번째 단어와 J번째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K번째 단어와 연관이 있는지 나타내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K가 솔리드, I가 아이스, J가 스팀일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 값이 8.9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가 의미하는 바는 솔리드라는 단어가 스팀보다 아이스에 매우 연관이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스는 이 값이 매우 작은데 스팀과 매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임베딩 벡터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노테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는 i번째 단어의 임베딩 벡터이고 d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wj 틸다는 j번째 단어의 임베딩 벡터로 사실상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윈도우에 나오는 주변 단어의 임베딩 벡터이고 이 값은 중심 단어의 임베딩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저자는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함수에 f와 입력 wi, wj, wk를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하는 어떤 f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함수 f를 만족하는 함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아웃풋이 co-occurrence probability의 비율, 즉
K번째 단어에 대해서 I번째, J번째 단어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감안해서 WI, WJ 대신에 WI 빼기 WJ를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내적을 해서 인풋도 스칼라 값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저자들은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 X와 그의 X 트랜스포즈 값이 동일하고 WI와 W 틸다가 같은 단어일 경우 항상 같은 워드 벡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호모몰피즘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FA 플러스 B가 FA, FB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함수 f에 대해 호모몰피즘에 적용을 시키면 wj, wk 틸다가 분자에 들어가고 wj, w 틸다 k가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j가 i인 경우에 기존 아웃풋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꾼 식도 여기 이 부분이 i로 바뀌게 되면 1이 나오시는 것, 항상 1이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간단한 함수 f는 exponential 함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f에다가 exponential을 적용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양쪽에 로그를 씌워서 wi, w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i와 k가 위치가 바뀌어도 식이 항상 성립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 유도한 wi, wk 틸다와 wk, wi 틸다의 값이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뒤에 붙은 로그 xk와 로그 xi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이의 편향 바이어스 값 bi와 bk 틸다를 써서 k와 i가 바뀌어도 항상 동일한 값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로스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베딩 벡터가 학습이 됩니다. 이 식은 이제 로그의 값이 좌변으로 옮겨가서 이 값이 0이 되면은 학습이 잘 되는 것이고 이 v 값은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 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파스한 매트릭스, 즉 0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등장수가 없을 때보다 등장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좀 더 가중치를 줘서 학습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함수 fxm에는 가중치 함수로서 이전 슬라이드에 이제 로스 펑션에 곱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줘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어널러지는 A is to B as C is to blank라는 이 블랭크를 채우는 태스크인데요. WB 빼기 WA 플러스 WC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CBOW, SG, HPCA, SPD와 같은 당시의 워드 인베딩 방법론들을 제치고 소타를 달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이즈는 학습시킨 워드의 개수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월드 시밀러리티는 단어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태스크인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소타를 달성하였고 C5는 더 많은 워드를 학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ER이라는 태스크, 즉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얼굴책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소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